기사 대원 동지 여러분, 경기 인천 대표 기호 3번 문병호 후보입니다. 식전에 4.16 세월호 합창단 엄마 아빠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정말 실망하듯 죄송합니다. 반성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세월호를 인정하고 세월호의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을까요? 정권을 교체해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고 다시는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염원을, 각오를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기호 3번 전 문병호는 전라남도 영암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에 진로를 고민했습니다. 여기 계신 이재명 성남시장이 저와 사법연수원 동기생입니다. 저하고 둘이 늘 고민을 했습니다. 이재명,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판검사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따위 하지 말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인권 변호사가 되자, 이렇게 서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과 노동자가 도시 성남으로 이재명 가고 인천으로 저 문병호가 갔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15년 동안 저는 노동인권 변호사를 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당당하게 국민 경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가끔 우리 당원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문병호 의원은 개파가 어디요? 개파가 어디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답변합니다. 저 문병호는 국민개파다, 당원개파다, 이렇게 저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이 정신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는 늘 거대 개파의 독선과 불공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당당한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요새 엉터리 불법 검찰 수사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적응이 되면은 이재명 시장을 확실히 지켜내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화이팅, 힘내세요. 그리고 노동인권 변호사의 경험을 살려서 쌍용차의 해고자 전원복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강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2017년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통합하고 단합해야 됩니다.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사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개파 패권주의 확실하게 척결을 해야 됩니다. 그 친노 비노 프레임, 이것은 보수 세력이 만든 분열의 늪입니다. 이 친노 비노 프레임을 극복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집권할 수가 없습니다. 저 기호 3번 문병호, 친노 비노 프레임 확실히 극복해서 새로운 정치하여 2017년 대권을 확실히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개파 없는 문병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밀어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당원들을 한같이 섬기겠습니다. 우리 당원들을 가장 사랑하신 분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원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이제 우리 당 정치 지도자들도 당원을 한같이 사랑해서 다음 대선에서 확실히 집권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기호 3번 문병호가 통합과 혁신을 실천해서 우리 당원들의 염원, 제발 정권 되찾아와서 세월호 사건 다시 일으키지 말고
공정한 대한민국 만들어달라 호소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젊고 팔팔한 후보, 혁신과 통합의 젊은 기소 기호 8번 오영식입니다. 저희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보내드릴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 몸이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생태 같은 250여 명의 우리 아이들 저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월호와 함께 침몰한 우리의 양심과 이 땅의 진실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금 유가족과 함께 국민과 함께 규명하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실정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민증세, 연말정산, 세금 폭탄 등 재벌과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에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이미 30%를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당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직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들 당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전대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원과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권의 실정과 무능에 맞서 제대로 싸워오지 못했던 무기력한 지도부에 절망했습니다. 서민의 절박한 민생의 문제를 뒤로한 채 계파 갈등과 반목으로 분열하는 지도부와 국회의원들에 분노했습니다. 왜 서민 정세는 타협하면서 부사 감세를 바로잡지 못하는지, 연말정산 세금 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제1야당은 도대체 뭘 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이무도한 박근혜 정권과 그리고 제대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정한 서민의 벗이 되어야 하고 이 시대의 의들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서민의 원과 눈물이 있는 곳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김대중의 길이요 노무현의 길입니다. 진정한 중산층 서민의 정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 아래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단결해야 합니다. 저 오영식이 앞장서겠습니다. 혁신과 통합의 젊은 기수가 돼서 진정한 중산층 서민의 정당 야당다운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새로운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는 전북 전북 출신입니다. 고대법대에 입학할 때만 해도 저도 판검사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대 상황에 맞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덕분에 3년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정치를 시작해서 현재 3선의 젊은 국회의원, 지난 12년 동안 원내대변인, 전략홍보 본부장 등 여러 당직을 맡아 당을 위해 묵묵히 헌신했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전략교육위원장으로 당시 분열되어 있던 민주당과 우리 당의 통합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저에게는 젊은 패기와 열정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할 경험과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당에 필요한 새로운 얼굴, 젊은 리더십입니다. 이번 전대는 당이 야당다운 야당 수권정당으로 다시 살아가느냐 죽느냐 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도부를 구성하는 최고위원회, 지역도 중요하고 여성 노래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변화와 혁신의 깃발이고 원동력이며 야성을 되찾아 정권과 맞서 싸우는 젊은 패기와 열정입니다. 바로 혁신과 통합의 젊은 기수 저 오영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를 최고위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당이 젊어지고 있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당의 미래를 선택해 주십시오. 혁신과 통합의 젊은 기수가 돼서 총선 승리의 선봉적으로 정권을 되찾겠습니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샤를리 에브도 참사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 시간이 불과 2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7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유일한 여성 후보 기호 1번 유승희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성에 대한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기를 보십시오. 여성 후보 혜택 전혀 없음. 남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안 집어주시면 저는 떨어집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 중에 여성 후보 한 명은 반드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성 한 표, 여성 한 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학생운동 10년 이상의 노동운동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1995년도 경기도 광명시의원으로 출마하면서 입당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최초의 당 공채 여성국장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원외지구당 위원장, 재선국회의원이 되기까지 20년 동안 밑바닥부터 이 당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한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승희야, 여성을 위해서 아무리 싸워봤자 소용없어. 힘센 남자 줄을 서야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으로서 당의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끈질기게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성에게 줄을 섰고 당원에게 줄을 섰습니다, 여러분. 30% 할당제, 전국대의원 여성 50%, 어느 것 하나 거저된 것이 없습니다. 늘 우통 벗고 싸워야 했습니다. 저는 정말 우아한 백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덕택에 싸움닭이 되어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갑이 싹쓸이하고 을은 먹고 살기 너무 힘들고 을에게는 기회가 없고 을에게는 너무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기득권에 안주하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당이 되었습니다. 서민과 약자, 을을 지키는 우리 당의 진보적인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확실하게 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 유승희 당의 최고위원이 되어 여성을 위한 싸움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 싸움다, 당을 위한 싸움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최저임금 인상, 부자 증세, 기초노령연금 인상, 국민연금 인상, 그리고 공무원연금 계약 저지를 위해 확실하게 싸우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의회를 말살해서 야당을 무력화시키려는 박근혜 정권의 음모를 끝까지 저지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1% 특권층을 위한 박근혜 정권과 맞서서 화끈하게 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유일한 여성 후보, 아무런 혜택 없는 여성 후보, 선출직 최고위원회 여성이 한 명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남성 한 표, 여성 한 표, 여성 한 표, 남성 한 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지만 민주화 투쟁에 뛰어들어 3번 제적당하고 22년 만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에 수배되어서 3년 동안 수배되었고 김근태 의장과 함께 민청년 활동을 하다가 3번 감옥을 갔습니다. 이에 그러지 않고 1987년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냈고 1997년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정권 교체를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저 박우석 위기에 처한 당을 구하고자 최고위원회에 출마했습니다.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꿈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한반도 평화 통일의 꿈이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균형 발전 불권의 꿈이고 김근태 의장님의 따뜻한 시장 경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두꺼비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대선 총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두꺼비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두꺼비는 뱃속의 푸른날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뱀의 아가리에 던집니다. 이러한 자기헌신 필사즉생의 정신을 우리가 되찾아야 합니다. 저 박우석 두꺼비가 되어서 우리 지도부를 자기헌신과 필사즉생의 지도부로 만들겠습니다. 당원과 지방정치인 원외위원장을 먼저 생각하는 두꺼비 지도부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삼선의 현직 구청장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유일한 후보입니다. 8명의 후보 중 7명은 국회의원을 대표하지만 저는 137명의 원외 지역위원장과 1597명의 지방정치인 당원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입니다. 저 박우석 우리 당을 국회의원들만 대표하는 반쪽짜리 당이 아니라 원외위원장 지방정치인 당원을 대표하는 2배나 더 큰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지방정치인 기호의원 박우석을 최고위원에 뽑아주셔서 당원의 반란, 대의원의 반란을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반란은 수원시의회에서 시작해서 경기도의회로 먼저 전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 박우석 반란의 대장이 되어 자치와 문권 지방의 힘으로 여의도에 갇혀있는 정치를 해방시키겠습니다. 생활정치의 힘, 현장의 목소리로 여의도의 권력 독점을 총시시켜 내겠습니다. 여러분, 세월호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서서히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의 저하상을 보여주면서 이제 우리에게 방향을 바꿔라, 판을 갈아 엎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 제일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우리 사회를 이타심과 배려, 협동과 신뢰에 기반한 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공유경제, 공유정치, 분권국가, 분권정당, 자치, 분권 개헌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해요. 이미 우리 당의 지방정부는 그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 마을 만들기를 통한 공동체 회복, 사회연대 경제 시스템의 정립,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제 도입, 로컬푸드 사업, 혁신교육, 생태교통, 친환경의식 모두 우리의 지방정부가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이제 중앙이 지방의 소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지방의 움직임을 보고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지방의 반란, 지방의 역습이 가능해야 건강한 민주주의가 이룩되고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습니다. 저 기호의원 박우석과 함께 승리의 웃음을 함께 웃읍시다. 웃어봐, 웃어봐, 기호의원 웃어봐.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조기 귀환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공정하고 유능한 사람 기호 4번 이목희입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 하겠습니다. 선거는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두 분 대통령, 우리들의 위대한 영웅을 선거에 불러내서 서로 서운하게 하는 일은 없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상북도 상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졸업하고 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저의 젊은 날은 감옥과 고문, 수배와 해고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95년도에 당원이 됐습니다. 김대중 총재께서 새정치 국민회의 만들면서 발기인이 돼달라고 해서 승낙했습니다. 97년 대선 때 경상도에 가서 고문차 타고 2달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5년 임기 5년 동안 이룬 업적, IMF 조기 극복, 인권과 민주주의, 남북의 화해와 평화, IT 강국, 이런 것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역사에서 길이 빛날 것이라고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꿈,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 분열하지 말고 단결해서 전진해 줄 것을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모든 사람이 개파주의 정사를 말합니다. 이거 왜 생깁니까? 당대표가 사심을 갖고 당을 운영해서 그렇습니다. 자, 저는 서울시당 공천심사위원장 2번 하면서 한 번의 항의도 받지 않았습니다. 당을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다. 제가 최고의 공정함으로 개파주의를 청산하고 당의 단결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당이 새누리당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죠. 지금 우리는 연말정산 담배값 인상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당대표, 원내대표가 팔아먹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도부에 가면 이런 일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당을 새누리당 이중대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싸울 때 싸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누가 싸울 때 안 싸웁니까? 당대표, 원내대표가 도망가서 그렇습니다. 저는 서민의 일과 삶을 파탄내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누리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서 죽을 힘으로 투쟁하겠습니다. 야당성을 회복해서 떠나간 지지자들을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저의 꿈, 여러분의 꿈, 우리의 모두의 꿈은 정권교체입니다. 여러분, 후보들의 말을 보지 말고 누가 무엇이 정권교체에 도움되는지 여러분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십시오.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경상도의 득표율을 올려야 합니다. 6%만 올리면 정권교체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후보 중에 유일한 영남 후보 저 이복희가 새누리당의 본거지 DK를 뒤흔들어서 대선 정리에 기여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지방후보 기호 6번 주승용입니다.
이번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5분이 서울이고 2분이 인천이고 저 혼자 유일하게 지방에서 나온 후보입니다. 최고위원회 서울, 인천에서 4명만 들어가시고 지방의 후보도 1명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최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신당 창당된다, 우리 당이 깨질 것이다,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다시 우리 당이 분열된다면 2017년 정권 교체는 대단히 힘들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기를 보십시오. 저 주승용 기호 6번 도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군수, 시장, 그리고 삼선의 국회의원까지 밑바닥에서부터 차근차근 성장했습니다. 제 지역구는 전남 여수입니다만은 저는 여수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초중 고등학교도 다니지 않았고 주시라는 집안도 많지 않고 호남에서 정당도 없이 무소속으로 도의원, 무소속으로 군수, 무소속으로 시장에 압도적으로 당선되었고 그 뒤에 열린우리당에 입당해서 삼선의 국회의원까지 성장했습니다. 여수와 연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7번이나 당선시켜주시고 지금까지 25년째 키워주시고 계신 것은 저 주승용 약속을 지키고 깨끗하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고 무엇보다도 지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정권을 다시 찾아오려면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주승용 같은 사람 최고위원회에 1명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찍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주승용 최고위원이 되면 친노, 비노, 계파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의 중심추 역할을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당대표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최고위원이 되겠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무능과 오만과 독선에 맞서는 강한 제1야당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나오신 분들, 최고위원 나오신 분들 공약이 거의 다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전당대회 때마다 나왔던 공약입니다.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실천입니다. 누가 실천할 수 있는가? 그동안 약속을 지키고 믿음의 정치를 해온 저 주승용이 실천해 내겠습니다. 여러분, 저 주승용은 지방정치와 중앙정치를 모두 경험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2표 중 반드시 한 표는 수도권 후보에게 주시고 나머지 한 표는 지방후보, 유일한 지방후보, 유일한 호남후보, 지역의 경당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저 주승용에게 여러분 귀중한 한 표를 주십시오. 반드시 강력한 야당 만들겠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정청래입니다. 다시 한번 뜨겁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에서 10남매 중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아내는 전라남도 강진에서 역시 10남매 중 10번째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10남매 막내끼리 결혼해서 아들 셋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 한번 주시겠습니까? 전국을 돌았습니다. 당원들의 한결같은 바람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야당다운 야당 건설이었습니다. 정청래 같은 사람 최고위원회 한 명쯤은 꼭 있어야지 그렇고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정청래 도와주시겠습니까? 당대표는 앞에 계신 세 분 중에서 한 분을 뽑아주시고 저는 당대표로 뽑아주십시오. 최고위원 5명 중에서 말석이라도 저를 보내주시면 당의 대표가 되어서 저 무도한 새누리당 정권을 향해서 포문을 열겠습니다. 당의 연패사슬을 끊는 칼이 되겠습니다. 당의 무능과 무기력을 깨는 망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축구로 치면 수비수, 골키퍼, 미드필더가 필요합니다. 저는 최전방 공격수로 뽑아주십시오. 개인기만 부리지 않고 패스 주고받으면서 팀플레이로 대포알 같은 강슛으로 저들의 골망을 흔들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이순신 장군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명의 군사로도 길목만 잘 지키면 1000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 연말 예산정국 우리 당은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정청래 때문에 정청래가 길목을 지켜서 저들이 못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은 정청래가 길목에서 막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여러분 명량해전 울돌목을 지키는 승리의 전사가 되겠습니다. 정청래와 함께해 주십시오. 의리 있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당 소속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종북몰이의 사냥감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명박의 BBK와 맞서 싸운 정봉주를 기억하십니까? 우리 모두 정봉주의 사면을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세월호 참사 국민단식 광화문에서 24일간을 굶었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제1야당은 뭘 하고 있는가? 제1야당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유가족들의 피맺힌 절규 국민의 질책이었습니다. 강력한 야당 정청래가 만들겠습니다. 뱃머리를 돌려주십시오. 정당혁명 강력한 야당 정청래와 함께 주십시오.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전병헌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중이어서 어깨띠도 못하고 또 일일이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친척의 아들인 저를 호남의 맞사이로 맞아주셨던 저의 장모님께서 애통하게도 그제 소천을 하셨습니다. 오늘 모셔야 되는데 다 모두 믿는 집안이라 오늘 주일이어서 내일 모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당원 여러분께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특별한 저와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대였던 참으로 군사독재 시절에 어목하고 어려웠던 야당을 김대중 총재의 분을 받아 선택했을 때 아무 말 없이 저를 믿어주시고 소중한 딸을 저에게 보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특히 10여 년 이상의 춥고 배고팠던 원외 당직자 시절에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 부부에게 늘 응원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셨던, 사랑을 보내주셨던 분이어서 오늘 제가 있기까지 너무도 소중한 분이 떠나셔서 정말 황망한 생각입니다.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당원 동지들께 드릴 말씀이 많아지고 또 일일이 더 찾아가서 악수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더 절실해지더군요. 그러나 아무래도 상을 마치고서 일일이 말씀드리고 찾아뵈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자식된 마지막 도리라는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김대중 정신의 적통으로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가교로서 위기에 빠진 우리 당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저의 일념과 마음만은 꼭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어머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 잘 모시고 나서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월 8일 전당대회에서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